우리 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 홍민호입니다. 정의로운 공정 법치, 살맛 나는 우리나라, 우리 공화당의 사회,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우한폐렴 친중 부실 대응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중국에서 사망자가 1,500명, 확진자는 6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틀 전에 1,100명에 비해서 사망자는 400명 늘었고 확진자는 4만 4천 명에서 11,000명이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준전시 상태입니다. 집합 출입마저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망자, 감염자가 발표된 것보다 수십 배는 더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세계 60개가 넘는 나라가 중국인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10,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무제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의 중국인이 입국해서 전국의 백화점, 시장, 영화관, 지하철 등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4번째로 우한폐렴 확산 위험이 큰 도시가 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은 무증상 감염, 또 공기를 통한 감염이 가능하고 발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인류의 60%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한 봉쇄 전에 빠져나온 우한 사람들 중에 6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곧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면은 7만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추가로 입국을 합니다. 정부는 이 유학생들을 격리시켜서 통제한다고 하는데 전혀 격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격리할 강제적 수단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잠복기가 24일이라는 중국 측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4일을 고집합니다. 14일 동안 증상이 안 나타나면 그냥 관리 대상에서 빼버립니다. 중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사망자가 속출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달여입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나온 지 2주일이 갓 넘었습니다. 이달 말에 또 4달 초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너무나 불안합니다. 중국에서는 우한을 다녀온 사람이 42일이나 지난 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죄송합니다. 중국인 입국을 막는 대신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든다.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자 스마트폰에 특별 입국 관리 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조만간 우한폐렴이 진압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중 부실 대응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서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전염병 통제를 위한 비상조치 활동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된 원인입니다. 2015년에 국내 에이즈 환자는 13,909명으로 매년 말 그대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10대와 20대 환자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즈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듯한 풍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세 번째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제를 폐지하겠습니다. 5.18 유공자 가운데 5.18과 무관한 자들이 많다는 국민적 의혹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유공자 선정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 화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아울러 5.18 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민간 부문에서까지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공약은 국공립 요양시설을 대폭 증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겁니다. 요양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질병에 걸려도 말 그대로 방치되고 심지어는 폭행, 신체 구속 등의 극단적인 학대를 받는 사례가 만연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학대를 당하고도 신고도 못하고 그냥 견디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운영자들의 무분별한 영리 추구와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그 원인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계속 민간에만,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국공립 요양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직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되는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서 국회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권력기관입니다. 히틀러의 게슈타포와 비슷한 기관입니다. 공수처는 집권 세력의 범죄는 철저히 은폐하고 반대 세력의 범죄에 대해서는 표적 수사와 강압 수사를 통해 좌파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정치적 권력기관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은, 그리고 공수처는 반드시 폐기시킬 것입니다. 청와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최근 수사에서 드러나듯이 현재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켰습니다. 이제 검찰의 권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검찰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공약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해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공직 출마 및 임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당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됩니다. 그러나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는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법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운동권 출신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권력기관 곳곳에 포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策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끝으로 민노총, 전교조 등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정의로운 공정법치, 살만하는 우리나라. 우리 공화당의 사회, 사법 분야 공약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 폐렴, 친중 부실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채용시험 가점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국공립 요양시설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의 기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해산,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등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정말 뭐라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미친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집 밖 출입마저도 금지하는 도시들이 70개 이상, 80개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이 짓들을 하는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요. 오늘 사회 분야 또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를 드렸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요양시설을 국공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간 요양시설이 그야말로 정말 살벌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공간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총선이 끝나고 또 우리 우당들과 협력해서 요양시설 국공립으로 대폭 늘리는 그런 공약을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자마자